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9일, 지금 시간은 6시 30분 정도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이전에 오늘 최근에 저희한테 가입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가 최근에 오늘 가입하고 전에 계좌죠. 며칠 전에 계좌인데, 고객 동의를 받고 한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 허락받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잘 보면,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저희한테 가입한 고객들의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역시 이렇고, 일단 보면 일단 한 8천만원 정도로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손실이 난 계좌예요, 현재. 그런 계좌인데, 보면, 써니전자, NSN, 그죠? DSR, 아가방컴퍼니, 세종텔레콤, 보락. 혹시 이 종목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실적이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엉망. 실적이 엉망인 회사인데, 단지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매수하거나 한참 오를 때 주가가 한참 오를 때 뒤따라 들어가는 경우, 보통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이렇게 계속 빠져 있는데, 이런 경우죠. 과거에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 주가들이잖아요. 현재 이런 주가들이 일단 실적은 엉망인 건 맞는 거고, 근데 보통 이 바닥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이 고점에서 들어가요. 이 고점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씩의 반등이 나올 때 하면서 하락하는지도 모르게 쭉 하락이 와요. 근데 이걸 못 팔아요. 여기서 못 끊어요. 끊을 기회가 수없이 있는데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면 손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계좌를 이제는 좀 멀리해요. 보기 싫어해요. 자기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 하고, 그 손실난 금액을 생각하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까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 좀 큰 결심을 하고 종목을 공개해 주셨는데, 써니전자 같은 거 DSR 제강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 대선 테마주들, 그렇죠. 아가방컴퍼니는 언제적 테마인가요, 그렇죠. NSN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작전주라고 흔히 말하는, 그렇죠. 쭉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또 이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을, 아무 근거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험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조금 좀 틀린 거는 이 매입 금액이 있죠. 그리고 한 8천만 원의 계좌에서 8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사실 8종목 많아요. 일반적으로 8종목을 사면 내가 어느 종목이 있는지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 매입 단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매입 단가도 모르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매입했던 비중이 대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엔 1,700만원어치 사고, 어떤 종목에는 400만원어치 사고, 어떤 종목 1,300 사고, 그죠? 비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확률도 중요해요.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러 종목을 샀을 때 이게 오를지, 얘가 떨어질지, 얘가 이만큼 오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비중을 이렇게 임의대로 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비슷한 고객이었던 분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드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면 이렇게 변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늘려볼게요. 보면은 일단 종목 수가 줄어들었죠. 5종목 정도. 그쵸? 5종목으로 줄어들었고, 제가 왜 이 계좌를 비교하냐면 금액이 비슷해요. 8천만 원 정도 투자. 근데 이분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종목은 한 5종목. 그리고 매입 금액이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죠. 1900짜리가 2개가 있고 나머지 1500대, 1600, 1500 거의 비슷하게 그 비중을 잘 실은 케이스예요. 비중 조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5종목을 샀을 때 지금 최근에 요거는 다 회복됐어요.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이게 플러스로 돌아왔거든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전체 지금 다 수익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이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약한 종목을 쳐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약한 종목을 쳐내고 이 종목을 교체도 할 수 있고, 근데 꼭 교체를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롱, BH, 그죠? 이런 테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면 이 매도한 금액을 이 종목들에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조금씩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집중으로 투자하는, 본인들이 펀드 매니저들도 아닌데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주식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비중을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비중 잘 지키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한 5종목 정도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처지는 종목들이 있으면 얘를 빨리 손절매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걸 팔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한 3종목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 나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지 사실 정말 계좌가 플러스가 돼요. 계좌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계좌가 1500이 될 수 있는 거고 1500이 2000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들 뭐 한 달에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 종목 혹은 뭐 10개 종목 있는 사람들한테서 한 종목에 한 5% 10% 올라봤자 이 계좌가 플러스 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종목을 줄여서 관리할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제대로 된 회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식 매매를 꼭 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중 조절하는데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 비중 조절하시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오늘 시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황은 보면 제가 오전에도 시황을 한번 보내드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보내드리고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도 보내드리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잠시만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양봉 마감을 했죠. 양봉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특이한 건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코스피에서의 매수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요, 현재.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한,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이고, 그래서 최근 3일 동안은 코스닥이 시장이 좋았어요. 코스닥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는
항상 처음에 이제 급등, 그 갭으로 살짝 반등하고 계속 밑에 있는 정도, 이 시작가의 밑에 있는 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 매도 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시장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 시장은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보면, 지금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어요. 강하게. 근데 이제 여기 코스피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인데, 설명 많이 드렸지만, 요 정도의 이 어떤 구간이 지지 영역이 되고 더 이상 앞으로는 이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면 이번 주까지는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이번 주까지만 여기를 지켜내면 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조금 이제 괄목한 거는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죠? 마지막에 여기 요 모습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쭉 올린 거예요. 종가가 쭉 위로 올라간 거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 것 같다. 코스피가 최근에 좀 24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의 어떤 의구심 혹은 이익 실현 이런 쪽에 어떤 매물이 좀 출회됐긴 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돌아섰을까? 근데 여기 보면은 환율을 한번 보시면 돼요. 환율 한번 보면 환율 한번 보면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급락. 그쵸?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1120원대까지 왔고, 이 최바닥이었던 밑에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라는 말은 원화가 강세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과서대로 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형주들의 보합 혹은 하락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강세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환율이 강세이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코스피가 아마 요 정도의 모습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상. 하지만 지금 보니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를 치우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써드릴게요. 코스닥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에 외인들의 그 매도세가 있었지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재협상, FTA 재협상에 관련해서 어떤 불안한 어떤 이런 좀 심리가 좀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리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진짜 현상. 근데 수출 대형주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대형주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잘 따져보면, 어떤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과 FTA 재협상이 진행되려면 그 과정의 끝은 트럼프 임기 끝날 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임기 끝까지 또 재협상 과정이 진행될 거다. 만약에 진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FTA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증시에 조금 어떤
압박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듯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이제 인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시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다른 이야기로 보자면 이게 일단은 잘 생각해 보면 반발이 많다라는 느낌이죠. 뉴스도 그렇고, 제가 오늘 정치 뉴스랑 경제 뉴스는 구별하자라고 했는데, 정치 뉴스, 그러니까 경제 뉴스에 탈을 쓴 정치 뉴스들에서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책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이 하나 나왔죠. 국정운영 5년 계획. 오늘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쓰네요. 근데 요거가 뭐냐면 제가 오늘 자세히 깊게까지 못 읽었고, 요거에 관련해서는 요거에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뭐 조금 조심해야 될 걸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큰 그림은 권력기관, 흔히 뭐 적폐 개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권력기관의 개혁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일자리 창출, 그죠? 가계부채, 이런 쪽 이야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뭐 미세먼지 대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가계부채만 좀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라는, 그죠?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LTV, 그죠? 주택담보대출, 론투밸류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죠? 뎁투 인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계 부채를 어떻게 좀 잡으려는 어떤 시도가 있을 거고, 하지만 강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100대 국정 과제 중에 70% 정도가 경제 관련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지금은 2400포인트를 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죠? 더 이상 더 크게 갈 수도 있겠다.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황은 요 정도로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종목들 보면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어떤 고객한테 고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식 신규 매수하는데 가격과 뭐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이야기 안 하느냐,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저도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진입 가격 다 친절하게 적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마 회원님들은 아실 건데, 저희는 만약에 어떤 가격,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00원짜리의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딱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에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10,10원에 매수하세요, 10,10원에서 10,50원에 매수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종가에 매수하세요예요. 종가상 너무 오르겠다 싶으면 문자를 취소하거든요, 중간에. 근데 보통 종가에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급등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쭉 양봉으로 쭉 떴다가 나중에 났더니 쭉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애들,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 팔았다는 신호 좋습니다. 매도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직장인들은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무조건 종가로 매매를 하고 혹시라도 종가상 1, 2% 이상 더 높게 사서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1, 2% 차이인 거예요. 나중에 팔 때 1, 2% 정도 덜 먹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단타 매매에서 3% 먹고 나오고 이런 그 매매 패턴이 아니잖아요. 보통 저희는 들어가면 플러스 21% 정도가 목표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 정도가 되면 손절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요.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면 이 정도 가격대면 이익 실현을 크게 고민합니다. 바로 다 팔아버릴지 혹은 아주 좋은 종목이라면 물량을 조금 덜어내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어떤 확실한 종목이든 샀는데 7% 정도가 빠지면 아 이거는 실패를 인정하고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에서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우기거나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손절가와 목표가가 없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그냥 세팅이 되어 있다. 플러스 20% 마이너스 7% 정도로 그냥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손절가 목표가 꼭 적고 신규 매수는 투자 포인트까지 다시 적을게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좀 일이 많아져가지고 문자는 못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항상 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추가 매수했던 종목을 오늘 추가 매수 글씨가 이렇게 약해. 오늘 추가 매수한 게 있고 신규 매수한 게 있고 재매수한 게 있어요. 일단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추가 매수는 뭐 한 며칠 전에 한번 샀었고 엊그제 샀었고 오늘 또 사는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 1차, 2차, 3차 이런 개념이겠죠. 신규 매수는 말 그대로 오늘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인 거고, 재매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있다면 한번 매수하고 매도한 완료된 종목을 다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새롭게 매수한 거, 재매수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매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재매수는 뭐 같이 보셔도 돼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더존 비주온 추가 매수했던 더존 비주온을 한번 볼게요. 더존 비주온 역시 추가 매수, 재매수 플러스 추가 매수예요. 보면은 이 구간에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랑 똑같죠? 매수, 매도 완료 40% 수익 나고 다시 조정받고 내려갈 때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이렇게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매수를 했고 거의 물량 대부분이 실렸을 거예요. 아마 고객분들께서. 근데 더존비주온은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하반기는 마지막 한 번 정도의 파동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상반기 때 이렇게 왔었고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 요 언저리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일 것 같고 2018년도부터는 이런 좋은 상승이 없고 횡보하는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더존비즈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원분들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를 ERP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전사적 자원 관리, 뭐 기업 자원 관리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인사, 재무, 뭐 생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각각 부서에서 각기 다른 어떤 폼의 어떤 형식의 어떤 그 기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독립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군가 전산에 입력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그죠? 근데 이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2만 명 정도의 고객이 있어요. 12만 명. 근데 얘네들이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얘네들한테 이제 사용료를 받아요. 계속 사용료가 받아서 항상 현금이 계속 나오는 회사예요. 마치 보험회사처럼. 이런 회사가 가장 좋아요. 워렌 버핏도 가장 좋아하는 회사이고, 이런 회사를. 그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은 뭐 실적 궁금해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 게, 항상 최고, 사상 최고, 상장한 이후에 최고의 실적이 나온 회사만 매매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ROE가 지금 이제 2017년도에 20%를 예상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ROE가 한 15% 정도만 유지되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여기다가 또 있어요. 뭐냐면 현금이 항상 꾸준히 발생한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 회사의 ERP를 쓴 회사는 못 바꿔요. 다른 걸로 못 바꿔요. 이 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전환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전환 비용이 높아요. 한번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른 회사 가서 다른 어떤 ERP가 있으면 못 써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면 더존비즈온 썼던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 붙잡아 놓은 12만 명의 고객, 그러니까 이게 12만 명 이상, 지금 13만 정도 기업 고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고객한테 또 추가로 여기에다가 ASP를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전자 팩스, 그룹 웨어, 보안 이런 쪽에도 또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당분간 너무 좋다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주가가 2년, 3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때가 언젠가요? 2014년도부터 지금 꽤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14년도부터 해서 한 6년도 근처까지 한 1년 요 정도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 왔고, 1년 반에서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데 잠깐 눌림 주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요런 구간처럼 요렇게. 그래서 이런 마지막 파동을 한번 먹자, 수익을 극대화 해보자, 이런 의미고, 제가 또 하나 더존비즈온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죠? 2014년도, 15, 16년, 그리고 이게 올해예요. 17년도. 여기에 따른 이익이나 매출은 언제나 성장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제 제가 ROE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ROE 때 2014년도 ROE를 먼저 보면 10% 대충이에요. 17. 16년도 ROE가 19, 2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ROE가 바닥에서 ROE가 급등하니까 주가가 훅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훅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안 갔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ROE 증가율이 여기서는 7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죠? 뭐 어느 정도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한번 매도 혹은 횡보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약 한 3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21.73 정도 ROE, 예상 ROE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한 번 갈 동력을 가질 거예요. 가질 거고 2017년도에 21.73 정도의 ROE가 나오는데 2018년도의 ROE는 어떠냐면 21.93 정도의 ROE가 나와요. ROE가 거의 유지되거나 정체되고 있죠. ROE가 유지되거나 정체되더라도 순이익은 계속 증가해요. 근데 이런 ROE가 정체되면 이런 성장성 기업들은 꺾여요, 주가가.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어떤 큰 상승이 나오긴 힘들 것 같고 2017년도 하반기 마지막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예측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틀릴 수 있어서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오늘 외국인의 좀 강한 매수로 오늘 좀 크게 이 전 고점을 뚫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근데 이 종목을 보면 과거에 이 봐보세요. 이 보면은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주가인 거예요. 일직선으로 가는 주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의 음봉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추세가 유지되고 회사의 이익이 유지된다. 이 회사의 이익이 갑자기 어떤 무언가로 인해 준다, 급감한다 이런 이슈가 없으면 홀딩 하는 겁니다. 홀딩. 그죠? 그래서 도전비주어는 오늘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아모텍, 아스트.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부터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바닥이죠? 쭉 이렇게 왔죠. 그죠? 여기에서 바닥의 끝을 알렸고 다시 이 거래량으로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거래량이 발생했고 실적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요거 실적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또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33억, 2016년도에 73억, 2017년도 이번 연도에 130억, 그렇죠? 40억 증가했고 한 60억 증가, 40억, 60억 증가. 순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올라도 주가는 상승하지만 순이익 증가율이 가속도가 붙는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하셔도 좋아요. 무조건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이익의 가속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순이익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ROE 역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근데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 그러니까 ROE가 좋아지려면 순이익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ROE가 좋아진다는 거는 돈 잘 번다라는 소리예요. 돈 잘 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분할 매수가 들어간 거고 오늘이 추가 매수 저희 문자 보시면 오늘이 몇 번째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매수를 한 거예요.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세 번째 매수한 거고 앞으로 한 두어 번 이상의 매수 기회는 나올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기회.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렸고 이제 아모텍도 세 번째 매수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매수한 종목. 이거를 이제 크게 보시는 건 좋지 않아요. 주간 차트, 월간 차트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거의 마지막을 보고 지금 들어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진기업도 과거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고 거의 마지막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인바디 역시도 오늘 추가 매수한 거. 근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게 보면 바닥권이죠. 쭉 바닥권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해요. 사실은 실적은 당연히 느는 건 당연하지만 한 번에 이런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왔잖아요. 쭉 와서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거든요. 터져주면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는데 한번 다시 거래량이 한번 큰 게 나와줘야지 진짜 상승이 돼요. 근데 아직은 거래량을 통해서는 진짜 바닥인지 확인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따라 들어가고는 있지만 안심할 구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거래량,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하긴 했는데, 기분 좋은 거래량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은 확신의 단계는 아니다. 더욱 더 앞으로 더 분할 매수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와야 되고 나오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어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감안하시면서 좀 끝까지 한번 잘 가보자라는 거고, 나이스 평가 정보. 그죠? 나이스도 이제 이 구간이 한번 끝난 거죠. 그죠?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매수 완료가 있었고 다시 들어가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한 번 들어가고 여기서 완료하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이런 종목입니다. 나이스도 사실은 뭐 좋아요. 좋은 회사고, 나이스 관련된 또 어떤 내용들은 제가 한번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일기획은 어떤가요? 주가가 위에서 보면 쭉 하락했죠. 한번 훅 올라주고 큰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 정도,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깨지 않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 돼서 빠져도 여기 맞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횡보 구간에서 실적과 어떤 모멘텀들, 광고 모멘텀들, 평창 관련한 그런 광고 모멘텀들로 인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간 건데, 이 종목은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꾸준히. 계속 사요. 쉬지 않고 계속 사요. 여기서부터 계속 샀거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이 종목을 이끈 당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거기다가 실적, 이 두 가지면 가장 좋은 뉴스잖아요. 이것을 보고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네 번째 추가 매수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은 앞으로 한 세네 번 이상 더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갭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뛰었죠.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좀 의미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오늘이 드디어 좀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구나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면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그러고 나서 이 눌림이 어떤 일정 부분을 해야지 않고 다시 반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서 변동을 주고 반등하는데, 보통 그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두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기획도 충분히 추가 매수 기회가 있으니까 급하게 따라가 오시지 말고 꼭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 문자 드리면 그때 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TA 홀딩스는 사실 뭐 실적이 무서운 회사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이제 걷어내고 실적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이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 142억이었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36억. 근데 2017년도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50억, 순이익이 139억. 이게 이상하죠? 주가가 안 오르면 비정상이겠죠? 여기다 4분기라고 곱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 600억 정도. 이거보다 뭐 못하더라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3,400%가 증가하는 거예요. 순이익도. 순이익은 더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TA항공,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번의 상승, 두 번의 상승,
크게 다 매수가 완료됐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3차. 큰 의미에서 3차. 그 3차 안에서도 지금 두 번의 추가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두 번.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이런 그 TA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상승할 때 무섭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도 보면 한 50%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 한 영업일수로 따지면 28일, 한 달 반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분할 매수가 아니면 매수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매수했던 종목, 재매수나 추가 매수나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게 신규 매수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LG 하우시스입니다. 모습. 이렇게 보면, 언제나 한번 그어보세요. 이제 15년. 아이고, 잘못 그었다. 이렇게. 이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14년도 1월부터, 그리고 여기가 15년에 16년, 여기가 17년이에요. LG 하우시스의 회사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건축자재, 그죠? 그쪽인 거거든요. 적어드릴게요. 건축자재.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일단 건축자재에 대한 좋은 뉴스는 뭐냐면 3월 달에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어요. 보통 어떤 뭐 음식료 뭐 농심이나 오뚜기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재무제표를 잘 보면 그 가격을 올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5종류다 이러면 한 홀수 해에는 요거 2개를 올리고 다음 해에는 뭐 돼지바를 올리고 뭐 메로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을 올리거든요. 조금씩 50원씩 100원씩 이렇게.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회사 역시 건축자재 쪽에서 이익이 좀 늘고 있고, 근데 그거의 이유는 가격 인상이다. 이쪽에 대한 매출은 19%가 증가했거든요. 일단 증가했고 총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자동차나 가전 필름 쪽 있죠. 이거 필름 쪽이라고 할게요. 이쪽에서의 사업부에서 조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건축자재 부분이 이끄는 이쪽에 대한 실적이 좀 집중해서 이쪽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감안하면 매수가 맞다라는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의 이익을 한번 보면 제가 14년도부터 썼죠. 14년도에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단을 볼게요. 영업이익이 14년도에 순이익으로 봐볼게요. 한번 636억, 712억, 747억, 이번 연도에 954억. 이게 보면은 과거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은 이후에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600억에서 700억 이런 숫자들로 보면 늘었지만 그 폭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보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한 70억, 80억 정도가 늘었죠. 근데 한 30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의 증가율이 감소하면 급락을 맞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성장했던 주식들은. 근데 이번 연도에 어때요? 약 한 200억 정도가 늘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900억이란 거는 이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최고의 실적이거든요. 이런 고점들 웬만하면 돌파하겠죠. 그죠? 그래서 LG 하우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서 들어가진 않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 가장 무서운 게 보면 가장 최근에 하락했던 이 부분들의 매물이 악성 매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매물들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요 언저리 때가 한 7월 달이에요. 2016년 7월. 근데 지금이 한 1년 정도 됐죠. 2017년 7월 정도. 그래서 한 주가는 보통 상승, 하락 이렇게 가지 않고요. 제대로 된 동목이라면 상승하고 횡보 이후에 하락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상승, 횡보, 하락, 하락하고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 횡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1년 정도 횡보 기간을 두고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 고객분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고객분들 보면 제가 이 종목을 그냥 오늘 종가로 표시할게요. 11만 3천 원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3만 원, 밑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분기가 실적이 감소가 예상이 되긴 해서 아마 앞으로도 변동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바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상향 할 거라는 거예요. 변동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중장기라고 하면 두어 달 이상 한 6개월 이하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30에서 한 5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영은 제가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얘기 들었었죠? 고영을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요때 7월 14일 날 방송에서 좀 길게 얘기했었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한 건 사실 이게 신고가이자 상당히 높아 보이는 가격이에요. 누가 보면 고점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꼭지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신고가이자 실적도 신고가를 내면서 주가까지 신고가가 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회사의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거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어제 이 음봉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는 음봉도 아니었고 오늘은 이 음봉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오늘이 한 64,800원 정도 종가라고 하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20% 정도는 금방 수익이 납니다. 금방이라고 하면 2에서 한 4주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신고가에 매수를 하느냐.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사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탁 고점들을 탁 연결해서 이런 고점들을 뚫을 때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고점들을 뚫을 때 매수한. 그래도 근데 뚫으면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어떤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 종목은 자세하게 한 2, 3일 전에 요때였죠? 한 3일 전에 방송한 거 한번 보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참 좋은 레저 요거 오늘 신규 했던 거죠. 보면 신규 이게 신규 종목 이게 상당히 다 한 번씩 당했던 종목일 거예요 아마. 엄청난 실적 예상을 했었고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인데 여기서 보통 이 원저에서 그냥 매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상승 이후에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한번 했을 때 한 30% 정도가 수익이 났지만 이 급락이 없었으면 한 40~5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 종목을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서 개인의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틀 동안에 기관과 외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구간, 이 구간에 기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계속 주가가 빠지든 말든 계속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매입 단가에서 플러스 21% 마이너스 7% 정도 기본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이슈가 좀 있었냐면, 사실은 이 회사는 다 아는 회사죠. 참돔 레저. 그 여행 사업부 성장성이 이제 재부각 될 거란 거예요. 여행 쪽. 그러니까 이게 전날 자전거 사업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물적 분할한다고. 분할을 한다고 이제 공시가 됐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여행 사업부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전거 쪽의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할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분할 일시는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떤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왜 이런 분할을 하게 됐냐면, 이 회사의 매출 한 88% 정도, 약 90% 정도가 여행 관련한 패키지에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ASP가 높은 게 유럽 쪽에서의 비중이고, 그게 한 39% 정도의 비중인데, 이게 이제 2분기 유럽 성수기 기점이 이제 한 7, 8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여행 성수기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다가왔고, 또한 또 10월 달에 장기 그 연휴가 있죠. 추석을 낀 한 열흘 정도? 그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판매 수혜, 그리고 어떤 사업에 집중한다, 이런 쪽에 이슈가 있고, 실적은 당연히 너무 좋죠. 실적은 너무 좋은 회사고 최고의 실적입니다. 2017년이 이 회사가 상장한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보이는 해입니다. 거기에다가 ROE가, 제가 좋아하는 ROE가 11%에서 15%로 상승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주가가 레벨업이 많이 돼요. 꽤 많이.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이게 오늘 신규 매수를 여기서 이 높은 자리에서 했잖아요. 예. 아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손절을 한 요 정도로 잡아놨잖아요. 일단은 이 회사의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을 믿고 강하게 이렇게 되는 이 구간에서 흔히 말하는 윌리엄 오닐의 컷 패턴 있잖아요. 컷 패턴. 이런 패턴에서 정확히 매수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 눌림이 줄 거지만 아무 마이너스 7%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정확한 컷 패턴의 모습에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7% 이상 이렇게 조정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이 컷 패턴 여기서 매수를 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매수를 하면 올라가다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4, 5% 정도에서 다 회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이 2에서 4주 정도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할 겁니다. 중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했던 J콘텐트리, 이 회사는 다 알죠? JTBC 어때요? 주가가 너무 심하게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 회사는 2013년부터 한 번도 실적이 꺾여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2013년도부터. 이것도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2013년도부터니까 한 요 정도부터 그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3, 14, 15, 16, 이번 연도 17년. 제가 이거를 뭘로 볼까요?
영업이익으로 한번 봐볼게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으로 2013년도에 480억, 360억입니다. 365억. 아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를 제가 했죠. 2013년도에는 380억, 365억, 329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89억, 그리고 2017년도에 423억. 그러니까 실적들이 과거 거에서 보면 앞으로의 실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거야. 앞으로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에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급등한 계기가 있었죠. 방송이 이제 좀 많이 커질 때였고, 이때 사실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 289억이지만 순이익이 크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순이익단들이. 그래서 요런 실적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도 순이익이 높아졌고, 순이익은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런 이슈들로 상승을 했고, 다시 한번 16년도에 요 전년도보다 실적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423억으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하고, 순이익 역시도 342억대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의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로 인해서 좀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의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잠깐. 최근의 실적을 이제 보면은 이게 작년에 아닙니다. 실적은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고 요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는 영화 쪽, 방송 쪽,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방송. 근데 이 영화 쪽은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데 방송 쪽에서 성장이 너무 크니까 이쪽이 묻힌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쪽은 메가박스를 15년 8월에 인수하고 나서 외형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성장이 꽤 강해요. 근데 이제 방송 쪽에서는 JTBC 그쪽에 어떤 킬러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쪽의 자회사 때문에 IP 투자 관련해서 성장이 꽤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드라마 쪽이 영화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난다.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 회사는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없던 매출이 크게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게 진짜 바닥인가라고 의심이 되지는 구간,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년 정도 빠지고 약 한 1년 정도 횡보했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꾸준히 기관의 매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예상치들이 다 있고, 여기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뭐 성장성은 당연하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일단 타진 매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 보초병을 한번 띄워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구간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다시 또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싣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비중을 맞춰서 이제 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신규 매수했던 게 로엔이죠. 로엔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매수와 완료, 다시 매수가 시작되는 구간.
근데 이게 길게 보니까 어때요? 2013년도부터요, 여기가. 2013년도부터 쭉 15년 중반까지 갔다가 어때요? 2년 가까이로 횡보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보고, 왜 됐냐? 실적이 좋으니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이 17년도에, 영업이익이 16년도에 일단은 799억 정도 하는데요. 이번 연도 영업이익 17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꽤 큰 상승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고점들은 깰 것이다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하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올해 이제 요거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올해 얘네가 이제 로엔에서 그 유료 가입자가 25만 명이 그 순증됐거든요. 늘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만 빨라지고 있어요. 13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3분기, 4분기 이렇게 들어가면 가입자 수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멜론이 이제 AI 음성 비서 버전을 출시할 거예요. 8월 달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와 어떤 신제품 관련한 어떤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카카오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의 자세한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실적과 스토리, 그리고 잠시만요. 실적과 스토리,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로 매입을 한 종목이고요. 이게 빠지는 이 과정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늘었어요. 매수량이.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외인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샀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기관들은 팔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팔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가의 패턴을 여지껏 만들었던 사람들은 외국인이 맞아요. 외국인이 맞았고, 근데 최근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관들이 조금씩 입질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흔히 이걸 적산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산봉의 모습이 나왔어요. 혼마 문해이사가 만든 말이잖아요. 혼마 문해이사 희사 적산봉에선 매수해라. 그죠? 거기다가 일목균형표상의 어떤 구름대도 돌파하는, 후행스팬까지 돌파하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다 일치되는, 여기가 어떤 변곡의 라인이었던 걸로 보여져서 일단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만, 역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틀릴 경우에는 짧게 매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도. 손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절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손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익이 나는 거는 끝까지 가는 게 잘하는 거고, 손절하면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은 빨리 끊어주는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있었고, 어떤 입질 매수들이 있었을 때 새롭게 강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타진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타진 매수를 해보고 점점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대신에. 근데 아니다. 나의 원칙대로 매수를 했는데 아니다. 그럼 매도하면 돼요, 원칙대로.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매도하는 거는. 결론은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종,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 중에, 한 5종목 정도 맞추고, 5종목 정도 틀린다라고 했을 때, 맞춘 종목들의 수익은 한 20% 정도씩 냈다. 틀린 종목들의 손절은 한 마이너스 7% 정도 냈다. 이러면, 플러스 한 13% 정도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반 맞히고 반 틀려도. 하지만 저희는 실적을 보고, 수급을 보고,
모멘텀 스토리를 같이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더 높죠. 맞히는 확률이. 그래서 한두 번의 매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길죠? 마지막에 오늘은 이제 요거 추가 매수했던 것만 그냥 간략하게 종목명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셀트리온은 재매수예요, 재매수. 한번 매수하고 얼마 전에 여기서 매도했죠. 요 구간에서 한번 매도했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 매도하고, 제가 자주 그려드리는 이 패턴이 있죠? 좋은 종목은 끝까지 매수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매수해서 한번 완료하고, 다시 튀어나가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인 겁니다. 비아트론. 똑같죠, 모습이. 이건 기억나시죠? 이건 최근에 자주 연락했던 문자니까. 그쵸? 여기였네요.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했던 이유가 2분기 실적이 3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강해서 일단 이익을 보전하자라는 의미로 매도를 했던 거고,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 이 회사의 업황은 살아있다. 다시 주가가 빠져도 회복해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이 3일 동안에 외인이 많이 들어왔고, 오늘 특히 기간까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재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그때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시 오늘 재매수하는 종목. 매수 완료, 다시 새로운 매수. 그리고 마지막 이지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인 거예요. 매수 완료, 그렇죠? 다시 여기서 신규 매수, 재매수. 근데 이 회사는 사람들이 이지바이오를 조금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지바이오는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드리면, 일단 실적 먼저 말씀드려야죠. 실적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가는 거. ROE가 2016년도에 7.9 정도에서 한 13배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갈 때 주가가 레벨업이 많이 돼요. 대부분 레벨업이 되고 보통 주가가 더블 정도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어때요? 이 바닥이 한 5,000원이었잖아요. 5,000원에서 지금 6,000원 정도 왔죠. 다시 빠져서 7,000원까지 왔다가 뭐 10,000원까지 못 가라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20%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설립된 축산 사업 관련된, 그러니까 축산 사업 관련된 그 사업 지주 회사예요. 사업 지주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흔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육가공이다, 그리고 뭐 사료다, 그리고 뭐 가금 사업이다, 기타 곡물, 그다음에 뭐 수의 서비스,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회사들을 계속 편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687억밖에 안 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2017년도 영업이익은 1,116억이에요. PER 10배만 주면 1조가 돼도,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조가 돼도 지금으로부터 3배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한 6,000원 정도로 한 18,000원, 20,000원까지 이 회사가 올라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의 사업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저밸류예요.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 충분히 밸류가 높아져도 누가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회사에 속해 있는 그 자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정다운도 있고,
뭐 한국 냉장, 뭐 예를 들어서 뭐 팜스토리 마니커, 우리손 FNG, 그죠? 강원 LPC도 있고 이지팜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밑에 있는 회사만 하더라도 38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의 매출과 시가총액을 합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성수기가 좀 돌아오는 거죠. 이쪽 회사에. 그리고 ROE가 성장하고 이제 제대로 그 이 회사의 수직 계열화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좋은 회사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를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히 좀 모아가고 있는 추세고, 기관들은 좀 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는 개인들이 팔면 돼요. 개인들만 팔고 나오면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의 물량이 안 나와요. 개인들의 물량을 내놔야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키예요. 이 회사는 개인 물량. 그래서 개인 물량이 더 나오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잡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참 동안에 박스권을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그죠? 두 번째인 거죠. 딱 보면 이제 아시죠? 한 번의 바닥이 있었고 매수 완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비중을 잘 조절하시길 바라고, 오늘 조금 방송이 길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1588-5380에 주식 관련한 거는 문의하세요. 문의하셔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저희가 뭐 물어본다고 돈 달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투자 파트너라고, 평생투자 파트너 닷컴이거든요. 회사 이름은. 그러니까 주소창에 평생투자 파트너로 쳐도 되고 해서 사이트에 와도 정보를 볼 수 있고 하니까요. 많이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